호텔 708호의 비밀. 비 내리던 목요일 밤 나는 정확히 20해 20년 만에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앞에 다시 섰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 호텔은 여전했다. 커다란 강철 간판, 밤하늘을 헤치며 솟아오른 건물, 그리고 708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곳엔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아직도 여전히. 일부. 그날 문이 열렸다.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그리고 오랜만이네요, 기자님. 20년을 기다린 사람에게서 들리는 목소리. 20년간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사람의 목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세상이 멈췄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20년의 시간을 건너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첫사랑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곁에는 착한 남편이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프론트로 걸어간다. 프런트 데스크에 선 여직원은 전형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런 미소는 수백 번의 체크인 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여직원이 카드키를 건네며 밝고 친절한 톤으로 말했다. 708호 고객님, 카드키는 이쪽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연락주세요. 내 손이 그 카드키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인 듯 느껴졌다. 20년 전 그 손은 떨렸다. 이번엔 더 많이 떨렸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은 메말랐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와 카펫을 밟는 부드러운 음이 들린다. 708호를 향해 걸으면서 나는 천천히 그날을 떠올렸다. 20년 전 그 방에서 우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후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부를 수 없었다. 회상 20년 전.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다. 당시 나는 지방지 기자였고 그녀는 결혼을 앞둔 사진작가였다. 우리의 첫 만남은 운명이라 하기엔 너무 우연 같았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운명 같았다. 그해 여름 해운대의 해변 문화재를 취재하려 나는 낯선 도시에 내렸다. 뜨거운 햇빛이 모래사장을 녹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양의 품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폐관된 창고를 발견했다. 그 창고의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검은색과 흰색이 만드는 명암의 세계. 각각의 이미지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파도를 헤엄치는 아이, 해변에서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 석양 아래 손을 맞잡은 연인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전시회 안내판 앞에서 멈췄다. 해운대의 호흡 작가 윤서, 개인전 그 글씨가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봤다. 하얀 셔츠를 입은 여인이 전시회장 한 구석에서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검은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
필름 카메라의 광학 렌즈에 반사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그녀 자신이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이가 있었다. 인생 전체가 담긴 듯한 깊이. 아무도 나의 시선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다. 윤서가 부드럽고 신비로운 톤으로 말했다. 기자님,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그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카메라 셔터 소리. 찰칵. 내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찍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다. 모든 동작이 의도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자연스러웠다.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은 사진은 포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눈빛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이 여인은 나를 보고 있었다. 진짜로 보고 있었다. 표면이 아니라 내 깊은 곳을. 나는 이런 감정을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그녀가 찍고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카메라를 드는 그녀의 손, 한쪽 눈을 감는 방식,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의 섬세함.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마치 그 순간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호텔에 왔다. 그곳이 708호였는지 다른 방이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해운대의 밤바다에서 소금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다. 그 표정은 결정과 헤어짐의 경계에 있었다. 윤서가 천천히 비통하게 말했다. 내일이면 내가 떠나가요. 이 도시를 떠나서 서울로 가야 해요. 결혼식은 한 달 뒤고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그 첫 순간부터 이것이 끝이 될 거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그 순간을 붙잡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적어도 그 밤만큼은. 우리의 시간은 멈췄다.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 그곳엔 오직 우리만 있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소리뿐. 윤서가 다시 한번 말했다. 한 장만 더요. 이 순간만 더. 카메라 셔터 소리. 찰칵. 마지막으로. 2부. 다시 그날의 불빛 아래서 708호를 떠난 지 20년.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결혼했고 일했고 살아왔다. 그러나 내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그 밤이 남아 있었다. 마치 도장을 찍어둔 것처럼. 영구적으로. 20년 후 부산에 오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출장이었다. 회사에서 주어진 기사건이었고 나는 그것을 수용했다. 하지만 호텔 예약을 할 때 내 손은 자동으로 그 호텔을 선택했다. 708호는 비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방에 불을 켰다. LED 조명이 하얀 빛을 흩뿌렸다. 가구는 새 것이었고 벽지는 교체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현대적이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 시절의 방이 아니었다. 하지만 창문은 같았다. 해운대의 야경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바다의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나는 창가로 가서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차갑고 딱딱했다. 나는 그렇게 1시간을 서 있었다. 혹은 2시간. 시간의 흐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윤서의 목소리가 기억 속의 톤으로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기자님. 나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20년간 나는 이 목소리를 수천 번 꿈꿔왔다. 그 목소리는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였다. 윤서는 그곳에 서 있었다. 시간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놨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동일했다. 그 깊이, 그 빛,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눈.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다. 시간이 그려낸 선들, 인생이 만든 흔적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다. 윤서가 목이 조금 메인 톤으로 물었다.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요?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20년 동안 준비한 이 대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내가 말했다. 아니, 당신이. 윤서가 대답했다. 708호는 제 전시회 숙소예요. 다시 찍고 싶었어요. 그때처럼 당신을. 그녀의 손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물건이었다. 마치 타임머신처럼 그것은 우리를 20년 전으로 데려갔다. 나는 그 카메라를 바라봤다. 그것은 같은 카메라였다. 같은 각도, 같은 광학계, 같은 셔터음. 그녀는 20년을 붙잡고 있었다. 마치 시간을 멈추려는 것처럼.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했어요? 내가 목이 메인 톤으로 대답했다. 매우. 윤서가 말했다. 눈빛은 안 변했네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향기가 밀려들어왔다. 향수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향기. 나는 그 냄새를 20년간 찾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무엇을 하던 거야? 윤서가 낮은 톤으로 대답했다.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처럼. 그 말이 닿았다. 정확히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면서 안으로는 같은 흔적을 붙잡으면서. 윤서가 말했다. 당신 기사 읽었어요. 모두 읽었어요. 내가 물었다. 어떻게? 윤서가 대답했다. 구독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글을요. 그 말은 나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시간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모든 시간도 사실은 함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천천히 신중하게 말했다. 당신은? 윤서가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당신 아내분과도 좋으신가요? 그 질문은 나를 현실로 돌려놨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내가 대답했다. 그건. 윤서가 말했다.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도. 내가 물었다. 어떻게? 윤서가 대답했다. 그래서 보여요. 행복은 글에 묻어나가요. 근데 당신 글엔 항상 어떤 빈자리가 있었어요. 무언가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맞았기 때문이다. 윤서가 가까워지며 말했다. 난 당신을 버렸어요. 그 밤 이후 서울로 가서 결혼했어요. 사진작가로 살았어요. 전시회도 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가 말했다. 모든 게 당신이었어요. 모든 사진에서, 모든 전시회에서, 모든 밤에서. 난 오직 둘의 호흡만 들렸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도피를 약속하는 느낌이었다. 윤서가 말했다. 한 밤만이라도 당신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간절함만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때를 선택했다. 도덕을 버렸다. 의무를 버렸다. 모든 현실을 버렸다. 그 밤만큼은 나는 그녀의 것이 되고 싶었다. 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사랑했어. 윤서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사랑했어? 과거형이야? 내가 대답했다.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계속. 그 말은 기도였다. 고백이자 용서 청함이자 운명에 대한 항복이었다. 그녀가 카메라를 내려놨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내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 안에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겹치고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아니,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밖으로 나왔다. 세상의 모든 규칙이, 모든 도덕이, 모든 죄책감이 그 문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오는 감각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내 가슴에 닿을 때의 박동. 15년이 아니라 30년을 기다린 것처럼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윤서가 내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신 정말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여기 있어. 이제 떠나지 않을게. 그것은 거짓이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거짓을 믿기로 했다. 이 밤만큼은 우리는 창가로 움직였다. 해운대의 밤바다가 우리를 봤다. 그 바다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다. 오직 파도만 울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셔터를 누르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내려놓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윤서가 말했다. 사진은 시간을 잡아두는 거예요. 하지만 난 이 순간을 사진에 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왜? 윤서가 대답했다. 사진이 되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되면 언젠가는 희미해져요. 난 당신을, 이 순간을 영원히 내 손속에 담아두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진이 아니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20년간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기억. 그 밤 우리는 708호에서 영혼을 만들었다. 그것이 하룻밤의 사랑이든 20년의 사랑이든 상관없었다.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었다. 셔터 소리. 찰칵.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누른 게 아니었다. 카메라는 벽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렌즈 속에 있었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20년의 그리움.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약속. 조용히 셔터음만 들렸다. 찰칵, 찰칵, 찰칵. 우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서로를 안았는지 세부 사항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녀는 카메라에 담았다. 아니, 우리가 담았다. 708호는 시간이 멈춘 곳이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겹쳐지는 곳이었다. 3부. 그녀가 남긴 사진 한 장. 708호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 방의 냄새를 잊지 못했다. 샤워를 해도, 옷을 빨아도, 잠을 자도 그 향기는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을 때도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 대신 윤서의 숨결을 듣고 있었다. 죄책감은 없었다. 유일한 감정은 그리움이었다. 끝없는, 박자 없는
인간으로는 견디기 힘든 그리움. 어느 날 아침 회사로 낡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주소도 번호도 없었다. 오직 내 이름만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본 순간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았다. 상자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필름 한 롤과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해운대 바다 앞에 선 윤서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20년 전과도 호텔에서 본 모습과도 달랐다. 더 창백했고 더 투명했고 마치 바람에 날릴 것 같았다.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나는 그 길로 사진관으로 향했다. 밤새 필름을 들고 있었고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갔다. 내가 물었다. 이 필름 현상 가능할까요? 사진관 주인이 나이 든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언제 찍은 거죠? 내가 대답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진관 주인이 필름을 손에 들었다. 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사진관 주인이 말했다. 이건 최근에 찍은 게 아니네요. 한 20년쯤 된 듯한데요. 그런데 필름이 이상해요. 마치 최근에 다시 노출된 것 같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20년을 붙잡고 마지막에 다시 찍은 것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필름에 담은 것이었다. 내가 요청했다. 현상해 주시겠어요? 사진관 주인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이틀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필름 현상 기계음이 들렸다. 그리고 사진이 한 장씩 현상기에서 나왔다. 첫 번째 사진엔 젊은 윤서가 있었다. 결혼식 드레스를 입은 그녀. 하얀 드레스, 흰 베일, 그리고 웃음. 하지만 그 웃음의 뒤에는 뭔가가 있었다. 슬픔인가? 후회인가? 나는 알 수 없었다. 두 번째 사진엔 나였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 하얀 셔츠를 입은 손에 카메라를 든 채 윤서를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은 20년 전 해운대에서의 순간이었다. 그녀가 찍은 나. 그리고 지금 그녀가 다시 현상한 나. 나는 세 번째 사진을 집어들 수 없었다. 사진관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 나왔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세 번째 사진, 마지막 사진. 3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여인은 윤서였다. 아니, 엄마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매는 나를 닮아 있었다. 명백하게 나를 닮아 있었다. 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손이 떨렸다. 사진이 흔들렸다. 세상이 흔들렸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내가 수화기를 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남자가 조용하고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기자님 맞죠? 내가 대답했다. 네, 누구신가요? 남자가 말했다. 저는 윤서 씨의 남편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멎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자가 말했다. 당신에게 전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당신이 받으셨을 필름과 사진들. 그건 그녀의 유작입니다. 내가 가늘게 물었다. 유작이라고요?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을 것 같다. 남자가 말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병상에서도
통증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어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남자가 대답했다. 윤서가 당신을 기다렸거든요. 708호에서 마지막 전시를 위해, 마지막 사진을 위해. 내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을 것 같았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내 손도 떨리고 있었다. 남자가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기자분이잖아요. 그녀는 당신의 모든 기사를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작 전시회는 그가 몰랐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녀가 생전에 명시한 거예요. 당신을 초대하라고. 내가 물었다. 목이 메인 채로.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저희가. 남자가 말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난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울음을 참으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유작전은 한 달 뒤 서울의 갤러리 루미에르에서 열립니다.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꼭 오세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내가 갤러리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것은 한 달 뒤였다. 나는 그 한 달을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입구의 벽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검은색 글씨로. 그가 몰랐던 사랑. 작가 윤서 유작전. 내가 들어가자 갤러리 직원이 다가왔다. 갤러리 직원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실례지만 기자님이신가요? 내가 물었다. 어떻게? 갤러리 직원이 대답했다. 작가님이 당신을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이 오면 이걸 드리라고. 갤러리 직원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내 이름이 써 있었다. 윤서의 필체로. 내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물었다. 전시 장소는 어딘가요? 갤러리 직원이 말했다. 저쪽 벽을 보세요. 내가 돌아섰다. 그리고 벽을 봤다. 벽 전체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검은색 프레임에 담긴 흑백 사진들. 그것들은 마치 내 인생의 조각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 해운대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비친 달. 하지만 사진의 중심에는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것은 나였다. 나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한 남자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도 나였다. 세 번째 사진.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걸어가면서 각 사진을 봤다. 모든 사진이 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각 사진 밑에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사진 아래. 그날 나는 그를 놓쳤다. 두 번째 사진 아래. 그리고 20년을 찾았다. 세 번째 사진 아래. 매일 그의 글을 읽었다. 네 번째 사진 아래. 그의 인생을 따라갔다. 다섯 번째 사진 아래. 그리고 마침내 내가 계속 걸어갔다. 벽을 따라 사진을 따라. 마치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거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앞에서 내 발걸음이 멈췄다. 마지막 사진은 컸다. 벽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 사진 속에는 708호가 있었다. 그 호텔의 창문. 그 창문 너머로 해운대의 밤바다. 그리고 창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인.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렌즈 너머로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 제목 708호의 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윤서의 손글씨로. 당신이 내가 찍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 사진은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봤던 당신을, 내가 사랑했던 당신을,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사랑할 당신을. 나는 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갤러리 직원은 내게서 눈을 돌렸다. 내가 울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깊게. 모든 것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내가 봉투를 열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미 모든 눈물을 흘린 후였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여러 장의 종이, 그리고 윤서의 필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내가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기자님께, 당신에게 이 편지가 닿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사진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날 708호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석 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렇게 됐네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봤으니까요. 당신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의 사진만 찍어왔어요. 당신을 떠나 서울로 가서도,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아서도 항상 카메라의 렌즈에 당신이 있었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왔어요. 그 밤 당신이 708호에 왔을 때 나는 이미 죽음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 것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기자님.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도, 얼굴을 맞대지 못해도 계속되는 사랑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내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에게 최종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살아가세요. 계속 글을 쓰세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의 글을 읽을 때 그 글 속에 나를 남겨놔 주세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내 사진 속에 당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당신의 글 속에 나도 영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윤서. 708호는 여전히 비어 있다고 호텔 지배인이 말했다. 내가 다시 그 호텔을 찾은 것은 정확히 1년 뒤였다. 지배인이 말했다. 그 방은 이제 전시용으로만 보관 중입니다. 누구도 예약할 수 없어요. 내가 물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배인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그 기자님이시죠? 708호의 문이 열렸다. 그 안은 마치 사진관처럼 변해 있었다. 벽에는 유작전에서 본 윤서의 사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액자에 담긴 그녀의 흑백색에, 탁자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윤서의 미소가 있었다. 708호에서 본 그날의 미소. 액자 밑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윤서의 필체로. 사랑은 끝나도 사진은 남는다. 내가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해운대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20년 전과 같은 바다. 20년 뒤의 바다. 그리고 영원한 바다. 나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윤서가 남긴 필름 카메라가 아닌 내 카메라였다. 신형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그 카메라를 들었다. 손가락이 셔터에 닿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찍었다. 셔터 소리. 찰칵. 이번엔 나도 그녀를 담고 있었다. 액자 속의 그녀. 벽 위의 그녀. 바다 너머의 그녀. 그리고 내 마음 안의 그녀. 셔터 소리가 반복되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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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윤서야, 이제 나도 알겠어. 당신이 왜 사진을 찍었는지, 왜 계속 찍었는지, 왜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는지. 창문을 통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운대의 비, 그날 밤의 비와 같은 비. 내가 계속 말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진은 시간을 멈추는 거야. 우리의 순간을 영원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이 내 얼굴을 찍을 때마다 당신은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나도 당신을 찍고 있어. 우리가 영원하도록. 708호. 그곳은 단지 방 번호가 아니었다. 그곳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였다. 우리가 만날 수 없던 모든 시간을 담고 있는 장소였다. 나는 그 호텔 앞을 떠났다. 하지만 매년 같은 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매년 그날 나는 708호 앞에 선다. 그리고 카메라 셔터를 한번 누른다. 윤서야, 그것은 기도였다. 또한 약속이었다. 이번엔 내가 널 기억할 차례야. 내 글 속에서, 내 사진 속에서, 내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이 나를 봤던 것처럼 이제 나도 당신을 본다. 그리고 계속 볼 거야. 찰칵.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친다. 708호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사진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다. 파도 소리만 들린다. 이것으로 호텔 708호의 비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엔 아직도 그들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708호의 불빛 아래서 그녀의 카메라 셔터음 속에서 당신은 이 이야기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년처럼 긴 시간을 사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깔고 있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감동, 더 예상치 못한 반전, 더 당신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사연이 흐르는 밤에 TV는 매주 새로운 로맨스 오디오북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다른 누군가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친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우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올 사연이 흐르는 밤에 TV. 감동과 몰입의 순간들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동과 몰입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로맨스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